혹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과연 나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깊이 탐구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의 거대한 실험실에 놓인 실험용 쥐와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실험을 주관하는 위대한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바로 당신 자신이 당신의 삶을 창조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많은 이들이 무언가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자기 내면에 갇혀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아직 잠금 해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행동이 저희에게는 더 깊은 지혜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거칠고 험난하죠.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을 시험하고 때로는 무자비하게 당신을 쓰러뜨리려 할 것입니다. 인생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셈입니다. 인생은 당신의 가장 작은 약점을 귀신같이 찾아내고 바로 그곳을 무너질 때까지 집요하게 공격할 겁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일어설 시간입니다. 스스로에게 늘어놓던 변명과 넋두리는 그만두십시오. 잠시 팟캐스트를 끄고 소셜미디어에서 벗어나 온갖 소음을 차단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내면의 가장 깊은 곳, 바로 정신의 실험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신이 잃어버렸던 모든 지혜와 힘은 바로 그곳에서부터 비롯되었으니까요. 저는 과거에 나약한 한 명의 소년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따돌림과 학대에 시달렸으며 삶의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던 아이였죠. 그 아이는 아무리 열심히 훈련하고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결정적인 순간 무언가 힘든 일이 닥치면 어김없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과거의 나약한 나라는 존재가 불쑥 튀어나와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들었죠. 저는 오랜 시간에 걸쳐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의 저를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저를 창조해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안에 정신실험실로 돌아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 실험실은 바로 겸손이라는 땅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저는 땅에 구덩이를 파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은 새벽에 일어나고 스스로를 고통스러운 상황에 밀어넣을 때 비로소 더 나아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 삶의 기록 보관소, 그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무엇인가는 아마도 과거의 어떤 경험, 어떤 상처일 것입니다. 그 기록들을 파헤치고 꺼내서 깊이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당신을 위한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십시오. 인생의 지름길은 없습니다. 이 싸움은 오직 당신과 당신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당신 대 당신. 만약 이 사실을 오해한다면 당신은 정말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당신 안에 있는데 당신이 그것을 고치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달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하기 싫은 일 중 하나가 바로 달리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아침에 커피 한 잔과도 같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무장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집을 나서는 순간,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 세상의 모든 독과 암적인 요소들이 당신의 내면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저의 마음과 몸에 강철 갑옷을 두릅니다.
마치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 방탄복을 입는 것처럼 말이죠. 아침 달리기를 통해 저는 스스로에게 이 갑옷을 입히는 겁니다. 그렇게 완전한 준비를 마친 후에야 비로소 세상과 마주하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늦잠을 자고 허둥지둥 하루를 시작하는 혼란스러운 상태가 아닙니다. 저는 세상이 제게 날릴 펀치를 이미 예상하고 있기에 그 어떤 공격에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한 방 얻어맞는 데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스스로에게 믿음을 주고 자신감을 불어넣는 것. 그 모든 것은 바로 그 고통스러운 달리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는 목표라는 마법 같은 것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에게는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 거창한 목표가 필요하지만 정작 그 목표는 언제나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목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바로 당신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특수부대원이 되거나 명문 대학에 가는 것도 훌륭한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 최고의 목표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 무언가를 하기가 싫다면 그것은 당신이 자기 자신을 충분히 아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대체 왜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이 일을 하지 않는 거지? 인생 제1의 목표는 바로 자기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게는 그 목표 하나면 충분합니다. 눈앞의 경기도, 시험도, 그 어떤 과제도 없지만 제가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제 자신에 대한 자부심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수백 킬로미터를 달리라거나 세상 최고의 어머니가 되라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강인해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반드시 강인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강인한 말입니다. 인생의 트라우마나 재앙이 닥쳤을 때 그것을 재빨리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재앙과 트라우마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것이 당신의 앞을 가로막는 콘크리트 장벽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재빨리 헤쳐나가야 할 장애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엄청난 강인함이 필요합니다. 저는 사람들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 자신이 끊임없이 발전해야만 합니다. 과거의 화려한 이력서에 안주하며 난 이제 이룰 만큼 이뤘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제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정신의 수레바퀴를 다시 발명하여 여러분이 기댈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만약 제 메시지가 25명 중 5명에게만 와 닿는다면 그건 실패한 겁니다. 제 메시지는 25명 모두에게 설령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무언가 하나라도 얻어갈 수 있도록 충분히 넓고 깊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화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계속해서 진화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포츠 스타가 되거나 우주 비행사가 되는 꿈을 꾸며 앉아만 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어느새 꿈이 그들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당신이 꿈의 주인이 되는 순간은 나는 특수부대원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좋아, 그러기 위해 3개월 안에 48kg을 감량하겠다고 말하며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울 때입니다. 그 순간 막연했던 꿈은 사라지고 해야 할 일들의 기나긴 목록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또 저것도 해야 한다. 바로 그때 당신은 꿈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친절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좋게 포장하려 하죠. 당신이 뚱뚱해도 요즘 자기관리가 좀 소홀했구나 같이 부드러운 말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택한 방식은 다릅니다. 책임의 거울 앞에 서서 지독할 정도로 솔직한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살이 좀 쪘네가 아니라 너는 뚱뚱해 라고 말해야 합니다. 제가 글을 읽지 못했을 때 학습장애가 있구나가 아니라 나는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의 읽기 능력을 가졌고 나는 바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비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정신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게으르고 내 방은 엉망진창이야. 자신을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한 단어를 찾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를 부르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동기부여에 대해 오해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죠. 한번 얻으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당신은 동기부여 없이도 움직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목적 없이도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동기부여가 있다면 좋겠죠. 그것은 불을 피우는 작은 불쏘시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동기부여 없이도 존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장 의욕이 없을 때 최고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자신감은 어디서 올까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에서 옵니다. 편안한 공간이 아닌 불편한 공간에서 저의 자신감은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은 더 쉬운 길, 더 쉬운 답을 원하지만 그런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군장을 하나씩 메고 다닙니다. 군대에서 사용하는 무거운 배낭처럼 말이죠. 그 군장 안에는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온갖 쓰레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학대받았던 기억, 학습장애, 말더듬, 미성숙함, 불안감, 자기의심, 친구를 사귀기 위해 했던 수많은 거짓말들. 제 군장은 그런 것들로 터져나갈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모든 것은 거울 속의 그 사람,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홀로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때렸던 아버지도 나를 괴롭혔던 그 누구도 돌아와서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이제 그 모든 상처는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준 상처를 이제 당신이 책임지고 고쳐야 합니다. 불공평하죠. 하지만 내 아버지가 나에게 이랬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혔어라는 피해의식 속에 사는 한 당신은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패배자인 이유,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이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저처럼 글도 못 읽던 사람조차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다만 그것을 하는 과정이 지독하게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젠장, 나는 똑똑하지 않아. 그러니 남들보다 몇 배는 더 공부해야 해 라고 말하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합니다. 제 머릿속 깊은 곳에서는 항상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너는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어. 저는 그 목소리보다 더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미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무언가가 너무나도 간절히 되고 싶었기에 스스로 그런 존재를 창조해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말로 설명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바로 그 지점에서 악마가 나타나 속삭입니다. 더 나아지고 싶지 않아. 이렇게 힘든 거라면 차라리 평범하게 살래. 그래서 세상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걸 해냈나요? 저는 방법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어차피 당신은 하지 않을 테니까요. 당신은 매일 아침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팬케이크를 굽고 아이들에게 입맞추는 평범한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비범해지기 위해서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당신의 정신은 전쟁터에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죠. 저도 그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늙고 병들어 병원 침대에 누워 내가 인생에서 무언가를 놓친 것 같아라고 후회할 때 분노하지는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 놓쳤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영웅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리더이며 당신이 당신 자신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우상화하고 그들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은 자기 자신일 수 있는 모든 잠재력을 잃어버립니다. 당신은 그저 흉내내는 사람이 될 뿐 결국 당신 자신을 잃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책임을 지고 당신 자신의 영웅이 되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에게만 집중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당신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존재가 되십시오. 우리는 자기 자신을 탐구하지 않음으로써 너무나 많은 것을 세상에 남겨두고 떠납니다. 죽는 순간 자신의 가장 위대한 잠재력을 확인하지 못한 채 눈을 감는 것만큼 비극적인 일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어떻게 3개월도 안 되어 48kg을 뺐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제 대답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맨몸이 될 각오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저는 당신과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당신을 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게임에는 운이 없습니다. 혹독한 노력 끝에 스스로를 운이 따를 수 있는 상황에 밀어 넣었을 때 비로소 운처럼 보이는 것이 찾아올 뿐입니다. 저는 과거에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 대가로 제 자신을 희생했죠.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내어줄 때 그들은 만족하겠지만 당신의 내면은 텅 비게 될 겁니다. 저는 제 자신과 타협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제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제 의지력이 매일 밤낮으로 단련되는 것입니다. 그 의지력이 사라지는 순간 과거에 나약했던 제가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만약 당신이 위대해지고 싶다면, 당신이 하는 일에서 최고의 경지에 오르고 싶다면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오해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목표에 미쳐 있고 집착하게 될 테니까요. 그것이 바로 위대함의 대가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을 미친 사람 취급할 때 대체 저 사람은 왜 새벽 1시에 헬스장에 있는 거지? 라고 물을 때 당신은 비로소 올바른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수치심은 오늘날 사람들의 정신을 죽이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인생에서 했던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직면하고 고치고 더 나은 것으로 만드십시오.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인간일 뿐이야 라는 생각에 안주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